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에 따라서 이 정치적 리스크, 머스크의 이 오너 리스크라고 할까요? 이 리스크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여러 시장에서의 테슬라 판매 부진, 브랜드 이미지 악화 등 그것이 실적치와 판매량과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영상으로 그 전 일대기가 나오는 거여서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영상부터 시작이 되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 장에서는 여러분 어제의 급등에 이어서 나쁘지 않으셨죠? 괜찮으셨나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테슬라가 3.6% 상승을 하면서 400달러를 넘어 41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 회복세를 최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손실분을 모두 만회를 했어요. 작년 종가 대비해서도 6달러 이상 상승한 그런 가격대이고요. 오늘 그 마감가가요. 그리고 저점이 4월 4일에 찍었었거든요. 221달러 정도였는데 이때 기준으로도 85% 상승한 수준의 가격입니다. 그 이유는 머스크 CEO의 한방. 오늘 제가 제목으로도 기사 제목으로도 라이브 영상 제목으로도 태맨 머스크의 한방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적어놨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이 머스크 CEO가 가족재단 통해서 257만 주 상당이라고 하죠. 이게 10억 달러 상당이라서 1조 4천억 원 정도. 이게 머스크가 자사주 매입한 규모로 금액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회사 주식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장내 매수했다라는 공시가 뜨면서 이것이 주가에 조금 더 활력을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그 ESS 부분 관련해서 메가블록 배터리 관련한 성장세를 월가에서는 또 주목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성장 동력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성장 동력으로도 로보택시 서비스 기대라고 넣어놨습니다만, 한계로 동시에 또 주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조 운전자, 감독관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자율주행을 구현한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가정에서도 공장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상용화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는데 이거 정말 수천 대, 만 대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되게끔 한다고 하는데 이것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도 역시나 이 추가 성장에 대한 동력 요소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노후한 전기차 라인업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을 확보할 수 있을지, 변형 모델이라든지요, 신형 모델이라든지요. 그리고 이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요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등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요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어에서는요, 일단 머스크의 자신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자사주 매입이 머스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다. 테슬라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일단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일단 이 단기적인 랠리가 좀 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머스크 보상 패키지, 그리고 뭔가 이 기술적 돌파 자리에 좀 와 있고, 그래서 매수세들이 좀 붙으면서 단기 분기 말까지 강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 강세론자, 테슬라 긍정론자가 있는 웨드부시 강하게 주장하는 댄 아이브스 말을 들어보면 이 내부자 가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큰 신호다. 그래서 AI에 대한 머스크의 관심과 이 투자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장 동력에 이어서 이 한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개 나갈지를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봐야 할 신호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테슬라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자, 테슬라 첫 번째 소식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근데 제가 지금 중간중간 봤는데 거의 트럼프와 머스크 영상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 듯한데, 자, 다음으로는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짧아요. 알파벳도 기록적인 숫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기업으로 꼽아봤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시가총액 기준 3조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애플이 처음으로 달성하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이어서 네 번째 시총 3조 달러를 기록한 네 번째 회사가 됐습니다. 알파벳 A 주가는 5% 가까이 4.49% 오르면서 251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클래스 C 주가도 4.3% 오르면서 251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두 주식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힘입어서 알파벳 시총이 3조 440억 달러,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구글이 2004년 이제 상장을 시키고 나서 이제 21년 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주에서 알파벳 설립 이후에는 이 기준으로 10년 만에 달성을 한 또 기록적인 숫자를 남긴 알파벳 모습까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소식은 두 가지 크게 좀 나눠봤는데요. 엔비디아가 2020년에 이 멜라녹스라는 요 이스라엘 기업을 좀 인수를 했었는데, 요거 가지고 그때 중국이 조건부로 거래를 승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요새도 당연히 그런데 본인들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을 내게 되면, 그리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당국이 들여다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반독점법에 관련해서 이 멜라녹스 인수권을 좀 들여다본 건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이런 판정을 다시 한번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랑 인수 과정에서 그 체결된 일부 계약에 관련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말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데이터 센터랑 서버 네트워크 솔루션 개발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특정 조건 하에 거래를 승인을 했었는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이번에 이제 다시금 밝힌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요것과 더불어서, 지난주 토요일에도 요 반도체 관련한 두 건 별도 조사를 좀 개시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수입된 특정 칩과 관련된 반덤핑 조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미국의 제한 조치에 대해서 이것이 차별적인 조치인가에 대한 조사, 이 두 가지를 별개 조사로 또 개시를 지난주에 했다고 합니다. 뭐 일단 오늘 앞서 이제 국내 포인트 전에 짚어드렸던 이 틱톡과 관련한 큰 틀에서의 원칙적 합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90일 연장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중 간에. 요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좀 살펴보시면 될 소식이어서 첫 번째 소식으로 이 내용 넣어봤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또 이 코어 위브, 예, 63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8조 7천억 원 상당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요. 코어이브는 이 소식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6% 상승을 하면서 120달러 선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어이브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굉장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죠. 이미 엔비디아가 2023년에 눈도장을 찍은 회사입니다. 투자를 그때부터 이제 받았고, 현재 엔비디아 지분, 코어웨이브 지분 6%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번 계약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2032년 4월까지 코어웨이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그러니까 미판매 모든 클라우드 이 용량을 계약을 하는 그러한 계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어웨이브가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 칩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코어웨이브 주가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오픈 AI랑 3월에 5년간 119억 달러 상당의 그런 계약 체결 내용도 같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자, 마지막으로는 애플 좀 보도록 할게요. 애플이 아이폰 17이 제 예상과는 다르게 17 시리즈 출시했는데 에어도 그렇고 일단 초기 판매는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 리드 타임이라고 해서 이 리드 타임이 소비자가 주문을 넣은 시점부터, 그러니까 내가 사겠다라고 한 시점부터 실제 제품을 받아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뭐 애플 스토어나 뭐 통신사 통해서 아이폰을 이제 주문을 하겠죠, 소비자가. 그럼 출고까지 걸리는 시간, 뭐 배송까지 포함되는 대기 시간, 요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애플 수요 분석할 때 이 리드 타임이 짧으면 그만큼 공급이 여유가 있다. 수요가 약하다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공급 물량이 여유가 있다는 거니까. 리드 타임이 길면 이 아이폰이 지금 공급이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다. 수요가 강하다고 해석이 되는데 요 리드 타임이 전년 대비 좀 길게 나오고 있다고 해요. 16 시리즈 대비했을 때. 그래서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긍정적으로 이 초기 판매 수요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도 255달러 선에서 270달러 선까지 제시를 하고 나섰고요. 반면 제프리스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는 이 17 기본 모델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중국을 제외한 여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판매 양상을 좀 들여다봐야겠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아이폰 17 수요에 대한 초기 판매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타 시장에서의 좀 붙여지는 타 시장에서의 그런 판매 동향을 좀 봐야 한다라는 내용을 같이 좀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애플 AI, 애플 인텔리전스 개선 모델을 잘 내놔야 할 것이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연례 하드웨어 행사 있었었는데 여기에서 공개할 때 경영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현지 평가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팀쿡이 뭐 AI 올인이다, 생애 가장 큰 변화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는 하고 나섰는데 그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데에 제가 여러 외신들 평가나 보니까 그렇게 좀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애플 관련해서는 또 하나 살펴보실 게 그 특수 유리 제작하는 업체 있죠, 코닝. 여기에 이제 3조 5천억 원 추가 투자를 단행하겠다. 그 미국 대규모 추가 투자 소식과 더불어서 나왔던 소식이 코닝에 대한 추가 투자 단행 소식인데 요거 협력해서 2026년부터는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들어간 유리를 미국에서 전량 조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입장이지요. 요게 이제 맞물려서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전 과제로는 애플의 AI,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개선 모습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가 향후 주가 향방의 가장 큰 촉매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이제는 접는 폰, 한 번 접는 폰을 넘어서 두 번 접는 트리폴드 폰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폰 18 시리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 또 모습이 구현이 될지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잡아야 되는 애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M7 소식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